반갑습니다. 오늘 확률과 통계 이제 첫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좀 쭉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확률과 통계에서 오늘 첫 번째 대단원으로서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대단원이 경우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대단원 중에 제일 껄끄러운 부분이 경우의 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기본 확률 가고 하면 뭐 조건부 확률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걔네들은 딱 어떤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감도 생기고, 통계라는 파트는 좀 말이 어렵다 뿐이지 막상 이제 공부해 놓고 나면은 수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막 변형해서 나오기 힘든 그런 파트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어떤 식을 세워야 될지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정말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한번 오늘 첫 시간 원순열부터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 16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바로 직전에 16쪽 앞쪽에 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순열을 배웠었고, 이 순열이라는 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줄 세우는 거였거든? 그 팩토리얼 기억하시죠? 줄 세우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순열의 종류부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순열의 종류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직순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 이렇게 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열 종류 이제 3개가 더 있는데 뭘 살펴볼 거냐면 오늘 배우게 될 원순열, 두 번째 중복 순열,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얘네가 이 직순열이랑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 말 그대로 줄 세우는 건데 어디다 줄 세우는 걸까? 원형에다가 이제 줄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것을 일단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바로 그냥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원순열 할 때 일단 우리가 한 가지 규칙은 딱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냐? 회전시켜가지고 원형이니까 회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회전시켜가지고 겹치면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순열의 수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공식 적기 전에 예시를 쌤이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B, C라는 것을 줄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이걸 직순열로 줄 세운다면 이게 케이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 뭐 3개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게 나옵니까? 3팩토리얼게, 즉 6가지의 줄 세우기 방법이 나와지겠죠? 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A, B, C,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좀 더 C, A, B, C, B, A.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6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형으로 한번 배열을 해볼 거예요. 원을 6개를 그리자. 자, 여기 원 6개에다가 요거를 배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로 해서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A, B, C. 됐지?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여긴 뭘까? B, A, C, B, C, A. 맞죠? C, A, B, C, B, A.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저 직순열 하는 것을 갖다 원형으로 여기다 그대로 표시를 해봤는데, 자, 쌤이 아까 여기 적어놨던 요 내용 있죠? 요거를 적용을 한다면 이게 케이스가 6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위쪽에 있는 거 보입니까?
이걸 시계 방향 쪽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계 방향 쪽으로 읽어본다면 A, B, C 이렇게 되는데 또 A, B, C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A, B, C 시계 방향으로 읽었을 때 이거나 이거나 어때요 지금? 같아요. 돌리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와지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랑 얘네가 돌렸을 때 겹쳐지니까 이건 그냥 몇 가지 경우로 취급을 하겠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을 하겠다. 지금 세 개가 중복이 돼버리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봐봐. ACB, ACB, ACB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이 또 어떻게 나와집니까? 같게 나와지겠죠. 되겠어? 그러면 여기 ABC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3팩토리얼을 생각해서 총 6개가 나오는 줄 알았더만 이 경우를 배제하고 보니까 즉 3가지가 중복이 돼버리죠. 3개를 줄 세우면 3가지가 중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로 나눠주냐면 3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 자, 기본적으로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직순열로 가주세요. 몇 팩토리얼 개를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까? n 팩토리얼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얼마만큼 중복되는 개수가 나와지냐면 n개만큼 중복되는 개수가 나와집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n분의 n 팩토리얼이 바로 원순열을 구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요거 배웠을 건데 팩토리얼 배웠잖아? 팩토리얼이 지금 n 곱하기 그 다음에 숫자 뭐 곱해지는 걸까? n-1 그 다음에 n-2 해서 이렇게까지 곱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걸 지금 뭐로 나누고 있어요? n으로 나누고 있지. 얘랑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남는 건 n-1부터 해서 쭈루룩 곱해지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 얘가? 감사합니다.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얘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한글로 적어 볼게요. 얘가 직순열의 수를 같은 경우 나오는 것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요것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n개를 배열하는데 n-1개를 직순열한 거랑 똑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4개를 쌤이 줄 세워 버릴게요. 4개를 줄 세우는데 A, B, C, D 줄 세울 건데 뭐 자리가 이렇게 4개 있겠지? 그지? 이 중에서 그냥 한 개를 아무 데나 세워 넣는 거야. 알겠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 B, C, D 중에서 A를 이쪽에 하나 놔. 놓고 나면 자리가 몇 군데 남겠니? 3군데 남는데 그럼 얘네를 이제 줄 세우잖아. 그치? 그럼 A를 기준으로 B, C, D가 되는 거랑 뭐 C, B, D가 되는 게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른 경우입니다. 원래 원순열은 돌려서 겹치면 같은 것으로 보는데 A를 여기 고정을 시켜 놓는 순간 얘네가 자리가 순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요 3군데에다가 이 3개를 갖다 배열한다 라는 생각으로 n-1 팩토리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를 고정시키고 남은 것들을 무엇하겠다? 줄 세우겠다. 됐지? 다시 한번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남은 n-1개를 갖다가 직순열로 줄 세우면 이게 원순열의 수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또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 그 네모 박스 밑에 쪽에 바로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제 쳐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원형으로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n개를 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배열을 하겠다. 됐니? 요 개념으로 바로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n개를 다 줄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순열의 수에서 어떤 경우로 나눠준 거야? 같은 경우로 나눠준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n개에서 일단 r개를 무엇해서? 뽑아서 줄 세울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순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p, r로 표현할 수 있겠죠. n개에서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것. 일단 줄 세우는 것. 됐지? 근데 그 상황에서 몇 개만큼 중복이 될까? 지금 몇 개를 지금 배열을 했죠? r개를 배열했으니까 r개만큼 중복되는 상황이 나와질 거 아니야. 이 세 개를 갖다 아까 배열했을 때 세 개가 중복이 됐었잖아. r개를 배열을 하면 r개가 지금 중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뭐로 나눠줍니까? r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요런, 딱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6쪽까지는 쌤이 개념 설명을 좀 했고요. 우리 오른쪽 옆에 나와지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각형 둘레에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조금 대상이 바뀌었죠. 원래는 원에 이제 배열하는 경우인데, 그 어떤 도형, 뭐 정삼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 아니면 뭐 직사각형, 뭐 다른 도형들도 이제 나와지는데, 그런 다각형에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순열 배열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죠. 딱 세분화해서 뭐 세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무조건 그런 도형들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거기 있는 공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을 쌤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의 수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야. 어차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줄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같은 경우를 갖다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추천하는 것은 요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원순열의 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원순열에서는 돌려서 이제 회전시켜서 같으면 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각형도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돌렸을 때 다른 경우가 나와지면 그 다른 경우만큼 곱하기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뭐 일단 쓰긴 썼는데요.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삼각형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노가다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 설명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지루한데 더 지루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정삼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뭐 이런 테이블이 있나? 요즘? 없죠? 자, 자, 요렇게 의자가 6개가 있어. 얘가 빙글빙글 또 돌아가는 저기야. 그랬을 때 6명을 갖다 여기 앉히도록 할 겁니다. 사람의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6번까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 이 직순열의 수, 좀 노가다 다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1, 2, 3, 4, 5, 6. 요런 식으로 이제 세워낼 수 있잖아. 그치? 요거 말고도, 그 다음에 출발을 여기서 해도 되겠지? 2, 3, 4, 5, 6.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나갈까? 6번째까지 나가겠지. 이제 1번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재미없다고 했지? 네. 조금만 참으라고 했죠? 자, 조금만 참아. 자지마. 여기 봐. 5, 6. 마지막. 아닌데? 지금 몇 개 썼니, 나? 4개 썼, 5개. 오케이. 다 왔어. 1, 2, 3, 4, 5, 6.
다 했어. 끝났어. 됐죠? 자, 요 경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역시, 봐봐. 직순열의 수를 본다면 이 6명을 쭉 나열하는 거니까 사실 몇 팩토리얼입니까? 6팩토리얼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와지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금 배열은 1, 2, 3, 4, 5, 6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뭐 1, 3, 5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1, 2, 3, 4, 5, 6 이 경우일 때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 보자 이거야. 쌤이 지금 좀 분필로 색깔을 나눠놨는데 보세요. 1, 2, 3, 4, 5, 6 되는 거랑 여기 1, 2, 3, 4, 5, 6 되는 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흰색을 봐, 흰색.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치? 1번 옆엔 항상 2번이 않고 3번 옆에 4번 있고 5번 옆에 몇 번 있어? 6번 있잖아. 지금 배열은 똑같고. 그러니까 쌤이 지금 흰색으로 적은 것들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한 가지 1, 2, 3, 4, 5, 6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와죠 지금? 3개 나와지잖아. 그지? 요렇게 1, 2, 3, 4, 5, 6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6 자, 다시 한번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럼 요렇게 이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요 놈으로 생각한다면 6팩토리얼을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누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냐? 두 번째 방법을 또 추천을 하는데요. 원순열의 수에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원순열의 수면 여러분들 6개를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개를 계산을 하면 될까? 5팩토리얼 개예요. 그치? 아까 n-1 팩토리얼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5팩토리얼인데 여기서 곱해야 될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 봐봐. 다른 경우. 그러니까 1, 2, 1번이 여기 자리 고정하고 있는 경우랑 1번이 여기 있는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경우죠, 그쵸? 그 다음에 1번이 여기 오는 경우는 첫 번째 1번 여기 온 거랑 어때요?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딱 다른 케이스로 본다면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밖에 없어요. 1번이 여기 자리에 오는 경우 아니면 1번이 여기 자리에 오는 경우 2개밖에 없지. 1번이 여기 오는 건 여기 오는 거랑 어때요 지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와집니까? 현재 2가지 나와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해주는 거지. 어차피 계산 결과물은 똑같아요. 이게 6팩토리얼이면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잖아. 그지? 맞죠? 근데 이제 3으로 약분하면 2 곱하기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나오는 건 얘랑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적은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풀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갈 겁니다. 원순열의 수에서 이게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와지는지 생각을 해줄 거야. 오케이? 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정사각형 가지고 연습합니다. 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의 다각형의 배열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배열했을 때 원순열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8개니까 7팩토리얼이 원순열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걸 돌릴 때 1번이 여기 위치하는 거랑 1번이 여기 위치하는 건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달라요. 그지? 근데 1번이 여기 오면은 같은 경우 생겨 안 생겨? 생겨. 무슨 색깔일 때랑? 빨간색일 때랑. 더 이상은 같은 경우 나와 안 나와? 다른 경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지죠? 그러니까 1번이 자리 고정할 수 있는 곳이 딱 몇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까? 2가지밖에 없다 이거 2가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2를 해준다. 아셨나요? 자, 요번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 가보겠습니다. 야, 이 식탁이 커. 10명이 앉을 수 있네요.
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일단은 원순열의 수로 생각을 한다면 몇 팩토리얼 생각을 해볼 수 있어? 9팩토리얼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1번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서 다른 경우가 몇 개 나오는지 볼 거야.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지금 일단 중복되는 경우가 나왔니? 야, 하나도 없었어. 됐지? 거기에다가 여기 올 때. 됐죠? 그 다음에 1번이 여기 오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빨간색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대칭성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 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야, 여기 1번 와서 돌 때랑 1번 와서 돌 때가 같다는 거 이해하니? 확실해? 아, 나중에 뒤통수 치면 안 돼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지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좀 더 가볼까? 육각형. 넘어갔니? 네. 요즘 이렇게 사람 모이면 안 되지. 자, 몇 명이야? 18명. 18명. 오케이? 18명. 그럼 몇 팩토리얼? 아, 이건 문제 이런 거 안 나오겠구나. 이거 계산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1번 사람이 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 3군데. 3군데. 이해되니? 네.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올 때는 또 이거랑 똑같아져 버리니까. 네. 됐죠? 그렇게 해서 곱하기 3. 뭐 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 원순열 배웠고 다각형 둘레 배열하는 내용도 이제 보셨습니다. 자, 우리 요거 기본적인 형태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기본 예제들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여학생 3명이 있고요. 남학생 5명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일단 이웃하라고 하니까 여학생은 묶어주자. 알겠지?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줄 세울 때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를 아예 한 묶음으로 본다면 한 묶음이랑 남자 5이랑 해서 총 몇 개가 원순열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 6개 원순열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니? 6개 원순열 하면 몇 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120이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 상황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 원순열로 이제 이거를 배열을 해. 여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된다라고 치고 나서 뭐 남 이렇게 배열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자끼리도 이 안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줄 설 수가 있겠지, 그치? 얘네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알겠니? 남자 1번, 남자 5번 이렇게 있는 상황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안에서 그냥 아예 줄 서는 게 몇 팩토리얼이 되는 걸까? 3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곱하기 3팩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 계산하는 방법은 5팩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이거 1학년 때 했던 걸 좀 잘 떠올려야 되거든요. 1학년 때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 말고 다른 집단부터 일단 줄을 먼저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먼저 누구부터 배열해주면 될까? 남자부터 배열을 하는 거야. 남자를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서 5명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을 해줍니다. 됐지?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야.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5군데에다가 여자 몇 명을 배열을 해야 돼? 3명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원순열이지만 남자를 배열하는 순간
자리는 이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뒤집어도 안 바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줄 세워야 될까? 3개를 뽑아 줄 세워야 돼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몇 피 몇?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웃하지 않게 서려면 다른 집단부터 먼저 어떻게 해버리고? 배열, 줄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밑에 쪽에 여러분들 그 17번도 한번 좀 보고 갑시다. 17번에 요것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라 가지고 한번 좀 참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확인 체크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총 6명이 있는데 1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마주보고 앉고 싶으신가 봐. 사이가 좋으시네, 그치? 얼굴 보고 이렇게 식사하고 싶으신가 봐. 자, 요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는 봐봐. 일단 6명이 있으니까 자리가 뭐 요런 식으로 딱 대칭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특수한 상황을 원하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어떻게 하고 싶다? 마주보고 앉고 싶다. 그러면 그 상황을 만족을 시켜주세요. 어떤 특정 원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케이스를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다 쓰자 그냥. 할배 할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거 경상도인가? 넘어갈게요. 자,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가족 4명을 갖다가 무엇 해주면 될까? 줄 세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잘 얘기해줬어. 원순열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순열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봐봐. 손주 1, 2, 3, 4가 이렇게 앉는 경우랑 손주 1, 2, 3, 4 이렇게 앉는 게 원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똑같은 거지. 1, 2, 3, 4, 1, 2, 3, 4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녹색이랑 빨간색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지? 할아버지 옆에 1번이랑 4번 앉는 거랑 4번이랑 3번 앉는 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상황이 이제 딱 부여가 된다면 그 뒤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직순열로 가야 돼, 직순열로.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배열해 놓고 나면은 몇 팩토리얼만 생각하면 될까? 4팩토리얼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4팩토리얼.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요거를 쌤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그럼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으면, 자, 요런 식으로 4명을 먼저 원순열 해주는 거야.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원순열을 해줘. 그러고 나서 마주보고 앉으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던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던가. 됐지?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 이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앉는 경우가 다른 경우지, 그치?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4. 지금 내가 4가지 얘기한 거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걸로 이제 알아놓으면 좋으시고요. 요것도 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2번 갑니다.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하에 앉는 경우, 뭐 요거는 좀 쉽다. 바로 갑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하면 한 팀. 그 나머지 4명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원순열 배열되는 거지? 5개 원순열 배열이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됐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너무 연습을 많이 한 거라 가지고 금방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각형이 있어요. 10명을 배열할 겁니다. 원순열의 수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 10명이니까. 됐죠? 근데 이제 자리에 따라서, 정신 차리셨군요. 자, 자리에 따라서 여기 섰을 때도 있고, 고정시키는 여기 1번이 올 때도 있지? 여기 1번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랑 똑같은 거야? 빨간색이랑 똑같지, 그치? 뭐 더 이상 다른 케이스가 안 나와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뭐, 딱히, 뭐, 밑에 있는 거는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계산이 이게 뭐니? 72만 5,760. 자,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3번 가보겠습니다. 예제 3번도 여기다 바로 설명할 거고, 이게 이제 색칠하는 건데, 이걸 평면 도형에서 색칠하는 것도 있지만 쌤이 입체 도형에서 색칠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문제 먼저 설명을 해보고, 자, 3번 문제. 요렇게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요런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4개를 갖다 모두 사용해서 이제 색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돌고 돌리면 또 똑같은 경우가 나와지겠지, 그치?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할 건데요. 자, 요런 거 할 때는 일단 기준점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기준을 잡는다. 근데 이게 이런 도형에서는 기준을 잡을 때 어딜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할까? 가운데. 가운데부터 먼저 칠하는 거야. 알겠죠? 가운데를 먼저 칠합니다. 가운데 칠할 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4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색깔이 4개 있으니까.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칠하는 거야. 4가지. 그럼 여기 이제 칠해졌을 거고, 색깔이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는데, 그 색깔 3개를 요렇게 칠할 건데, 얘가 이제 어차피 삥 두르는 게 거의 원에 칠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죠. 이게 돌리고 돌려도 똑같게 나와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 칠하는 케이스 4가지랑 남은 3개를 무슨 순열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까요?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끝났는데 쌤이 입체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의 색칠하는 요것만 좀 보고 가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봅시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22번 문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면체죠, 오면체. 옆으로 4개가 있고 밑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5가지 색깔로 여기를 칠해 볼 거야. 자, 아까처럼 가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을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데, 일단 밑면은 이거는 독보적이잖아. 여기는 뭐 다른 면이랑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밑면 먼저 칠해 주시면 돼요. 5가지의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5가지야. 그럼 밑면 딱 칠해졌고, 색깔 4개 남았죠? 이제 옆을 칠해야 되는데, 이 옆을 칠할 때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무슨 순열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걸까? 원순열. 왜냐? 이게 이제 요것도 역시 요거 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됐지? 그럼 남은 4개 가지고 원순열로 칠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알겠지? 그래서 밑면 칠하고 옆면 칠하는 원순열 3팩토리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되게 기본적인 형태로 그냥 딱 뭐 이것을 변형되지 않고 요렇게도 잘 나와지는데, 정사면체, 정육면체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면체니까 이제 저기 4개지, 그치? 4개의 색깔로 칠할 거야. 얘를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볼까요? 첫 번째 밑에 칠할 때를 본다면 몇 가지? 거기에다가 남은 3가지 가지고 돌리죠, 그쵸? 원순열이니까 몇 팩?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는
밑면의 구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밑면이지. 다른 게 밑면이 될 수 있니? 없어. 그지? 근데 이 정사면체는 쌤이 이걸 뭐 바닥에 놨다고 해서 이게 밑면인 거지만 그 원에서 회전시켜서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얘를 획가닥 뒤집어서 여기를 밑면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거든요. 그지?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얘가 밑면이 될 수 있고 얘도 밑면 될 수 있고 쟤도 밑면 될 수 있어. 내 손바닥 이해하니? 그러니까 지금 밑면이 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생겨요? 세 군데가 더 생겨지, 그치? 그러니까 총 네 군데의 케이스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네 개만큼 중복이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밑면이 될 수 있는 것이 중복이 네 가지가 일어나니까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자,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한번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일단 있는 상황에서 여기 칠할 때 몇 가지? 6개. 그럼 이제 요거를 밑면으로 생각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윗면도 정해지겠죠. 알겠니? 밑면 하나를 결정을 하면 윗면도 결정이 돼. 요 위에 칠할 때 몇 가지? 그럼 이제 돌리는 거죠. 그치?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개를 돌릴 거야. 근데 이게 원순열이라는 건 이해 갑니까? 몇 팩토리알이야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일까? 주사위 너네 돌리면 면 6개가 다 밑에 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긴 몇 개가 중복될까?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얘랑 지금 의미가 없는 거거든, 사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고 그냥 5 곱하기 3팩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를 밑면에 아무거나 칠해 놓는 거야. 아무 색깔이나. 근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아무거나 칠한다고 해서 밑면 딱 고정시키는 거. 그럼 걔는 고정된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마주보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먼저 칠하는 게 5팩토리알. 그리고 둘러서 칠하는 게 3팩토리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없죠?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자, 오늘 경우의 수 첫 번째로서 원순열 한번 배워봤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개념 정리해서 헷갈리는 거 없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좀 짧게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개념 강의 시간은 좀 짧습니다. 금방금방 한번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